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 김선민입니다. 물론 원주에서 하는 행사에 초대받아서 마땅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더구나 심평원장이 온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급여 등재 또 우리가 만든 그런 디지털 관련 치료 기기들이 건강보험과 어떻게 만나는가를 좀 더 기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더 자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도 역시 디지털 헬스를 위해서 데이터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국판 뉴딜 또 디지털 뉴딜과 저희 심평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저희라 하면 이제 심평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영역에서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거시적인 성과를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최근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이 발표되었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한국은 이 데이터로서 건강보험의 많은 문제를 극복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보험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로 전환을 할 것이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의료 이용 단계별로 그 의료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주라는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상생 발전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종합 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본다면 한국판 뉴딜에서는 국가 발전 전략이 K 뉴딜, 그래서 스마트 의료 그리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사이버 방역 체계, 그리고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역시 맞췄다기보다는 하다 보니 저희가 하는 일도 굉장히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심사평가원 즉 건강보험 측면에서의 발전 전략 역시 히라에서 스마트 의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AI를 저희 있는 빅데이터를 그 디지털 이 헬스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저희 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현해 보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자기 정보를 자기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래서 즉 데이터를 사람 중심으로 온라인하는 것들도 역시 저희가 하던 DUR과 에서 좀 연장선에서 저희가 좀 확대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방역 체계 구축에서 물론 심평원이 방역의 최우선 기관은 아닙니다만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방역이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역 체계 역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 원의 데이터는 전부 플랫폼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 인재 양성과 함께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이제 요약본이 이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저희 심사평가원, 특히 건강보험은 디지털 전환 여정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주로 활용하는 거는 직원들에게 많이 이걸 씁니다. 그 이유는 뭘 새롭게 바꾸자 그러면 뭐 잘하고 있는데 왜 또 바꾸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 건강보험의 역사를 또 한 측면으로 본다면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혹은 이 디지털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의 건강보험은 매우
발전과 확대, 도약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제 우리 한국 심평원 안에서도 AI 기술을 접목해서 그 일부 영상에 있어서 AI 기술을 이렇게 접목해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사업을 이미 구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영역의 사업들은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그 AI 사업이 한 3개 분야에서 확대를 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은 주로 영상을 중심으로 했지만 모든 치료 분야에서 어떠한 것들을 활용할 때에 어떤 치료를 활용할 때에 어떤 아웃컴을 내는가 하는 것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갈 분야이고, 이것은 그대로 다 전 세계를 선도할 기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PHR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PHR이 아마 국가 단위의 약품 정보인 DUR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저희 하고 있는 일 그렇고 더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들을 좀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정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고 프레임을 그려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의료 이용을 할 때 단계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강 이상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의료기관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의료 서비스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과 만나서 진찰과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의료의 회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다 마치고 나면 다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마 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해야 할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디지털 치료제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 부분에서의 솔루션을 보다 더 자동화되고 일반 국민들의 비헤이비어를 직접 바꿀 수 있는 쪽으로 만드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성 사례는 저희 원의 업무를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해본 겁니다. 우선 어떤 증상이 났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가 보면 일단 인터넷 서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인터넷에 딱 맞는 그런 정보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상업적인 이 포털들에 보면 그 옥석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더 공적인 공신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읽어야 할 정보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성해 나가는 것이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을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다음 과연 내 주변에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저희가 이제 의료기관 선택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더 원활하게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거의 이제 구글에서 식당 찾는 수준으로까지 딱 정보를 누르면 내 주변 지도가 뜨고 그 주변에 내가 이런 증상을 느꼈으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되고 그 병원은 별점이 몇 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환자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딱 갔을 때 물론 내가 증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나의 과거력은 어떻게 되고 나는 현재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를 나도 알고 병원 의사들에게도 알리면 훨씬 더 효율적인 진료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다 진료를 받고 나서도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내가
처방받아서 먹은 약을 전부 다 이렇게 리트리브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어플을 저희가 구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 내 있습니다. 아마도 플랫폼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된다면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무관하게 쉽게 연동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국민들에게는 좋은 시스템이 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보건의료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료이용 전 단계에서는 의료기관에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들 혹은 환자들,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평가 정보라든가 뭐 비급여 가격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데이터로만 해결되지 않는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총 그 병원에 가게 되면은 퀄리티는 어떻고 비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어느 병원에 가면 무슨 의사가 있고 어떤 의료기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료 이용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 의사나 혹은 환자 본인에게 이렇게 제공되는 것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도가 의약품 사용 정보였는데 그 플랫폼의 요용성은 지난번 마스크 중복 관리 시스템 때 굉장히 온 국민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진료 정보라든가 수술 내역이라든가 진단명 같은 것들이 좀 더 쉽게 교류되면서도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도 개인정보에게는 보호가 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요즘은 은행도 개별적으로 자기 은행의 정보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 치면은 심지어 국민연금 포털 같은 데 가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노후 연금이 얼마인지를 사적 연금까지 다 포함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발달이 됐는데 당장 필요로 하는 내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트리브하고, 이것이 환자나 혹은 일반 국민들의 행동 교정에,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한 쪽으로 이 생활 행태를 바꾸는 데로는 원활히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24시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현재는 뭐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야 될 거는 환자 맞춤형으로 실시간 진료 이력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진료 정보 교류를 위해서 전자 의무 기록을 좀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를 강화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의료 이용 단계에서는 AI 의료 영상 혹은 다른 영역에서 이런 질병 치료도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실증 랩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증 랩은 아마 멀지 않아서 저희 심평원이나 혹은 원주 쪽에 아마 구현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제일 좋은 모형은 얼마 전에 저희 원에서 연구원들이 논문을 써서 드라마에 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인사 연구자와 함께 했지만 이 혈관 항응고제를 투여할 때 어떻게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런 데이터의 방대한 데이터량에 기반한 AI라야 이것이 아마도 이 폭발적인 그런 효용을 가지고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료비 정보 조회를 쉽게 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진료 서비스가 어땠는지,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게 되면은 이른바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되겠지만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고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만 제공을 하게 된다면 환자들의 의료 유형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상업적인 포털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이 이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걸 따지기가 어렵다면 오히려 국가에서 좀 선정을 해서 검증된 의학 상식 같은, 저희 눈에 보면은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이제 많은 임상 의사들이 검증해서 올린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저 연계하고 저희가 직접 만들 필요도 없이 연계하는 일 같은 것들을 누군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하고 상생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심평원이 원주라는 지역에 기여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심평원장으로서 보면은 원주에 있는 지역 주민이나 특히 대학에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 대학, 즉 인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심평원에 여기 지금 이 반곡동에 있는 원에 한 3,000명 가까운 인력이 있지만 이 인력이 모두 이런 전문가가 될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주라는 이 교육 도시에 있는 많은 대학이 거기서 배출되는 인재가 이런 이 디지털과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일을 해주고, 이것이 꼭 채용도 연관이 되겠지만 이런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협력을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심평원도 어떤 일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럼 저희가 일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의 기회를 드리는 쪽으로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저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심평원하고 공단하고 합치면 웬만한 보건대학원보다도 죄송합니다. 보건대학원장님 계신데 보건대학원보다도 이렇게 이런 강의 같은 거나 이런 현장에 있어서의 전문성 굉장할 것 같습니다. 반곡동 같은 데다가 오픈 캠퍼스를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나 혹은 넓은 의미의 정보산업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정보산업과의 협력이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있다 보면은 일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 데이터 업체 혹은 산업과 직접 만났으면 좋겠고, 저희가 도움도 받고 동시에 저희의 데이터 구조를 소개하고 저희의 업무를 통해서 작은 중소기업이나 혹은 벤처기업의 일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면서 서로 상생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마련하고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장 관심이 있으실 게 아마 등재 정보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디지털 치료제, 제가 오면서 조금 좀 걱정을 하면서 온 게, 이제 만들어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의료 기술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개발을 하시는 분들께는 보험의 언어로서 보험이라는 원리를, 또 의료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한다라는 것을 미리미리 개발 단계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는 산업 동향이 이런 게 지금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도래할 미래 산업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미리미리 협력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역시 물론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지만 지역의 제약 산업 역시 제약이나 혹은 디지털이 아닌 다른 치료기기 혹은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약이나 치료 재료가 이제 성공을 하려면 데이터와 상관없이는 결합하지 않고는 아마 성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협력을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윈윈의 하나의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시계가 나오니까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 오늘 저 자세하게 최동진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나오는 말씀들은 저희가 잘 듣고 있다가 저희 업무에 직접 반영을 하고 서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협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